의정부 시민이 직접 기획단을 구성해 녹양동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시작으로 시민 레포츠 축제가 열렸습니다. 의정부 등 경기도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서울에서 연천, 포천에서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내 유일한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인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녹양동에 레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기획단을 꾸려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 첫 시작으로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레포츠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녹양동 종합운동장 주변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광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시민 가수의 노래와 의정부시 태권도 시범단의 격파 시범도 이어집니다. 지난 10일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시민 레포츠 축제 유레페가 열렸습니다. 유레페는 의정부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의 머리 글자를 따 만들었습니다. 이날 축제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시민 스포츠타운 조성 기획단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첫째는 시민이 기획했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자원을 재발견하는 기회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이 브로셔가 없는 환경축제라는 점이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무대 주변에는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 1회인데 일단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일제가 왔는데 되게 구성지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합심하잖아요, 단체로.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제가 생활체조 광장 하는 거 이용하고 있는데 그 연계해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의정부시는 녹양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레포츠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동계 그리고 하계 그리고 특별한 스포츠 시설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스포츠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일반 여가 생활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시는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녹양동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침체된 종합운동장 주변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11일 김덕현 연천군수가 서울 연천, 포천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3차 정기회의 및 국토교통부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유일한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인 연천군의 현실을 설명하고 서울에서 연천과 포천에서 연천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동두천에서 연천 전철 건설 사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도 건의했는데요. 김덕현 군수는 서울에서 연천 간 고속도로 2024년 사전조사 용역비 반영과 함께 포천 철원 고속도로 용역 시 연천 지선 반영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등 경기도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 요율도 20%에서 30%로 높아지는데요.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요금 인상을 검토해왔으며 당시 난방과 전기요금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인상 시점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주, 동두천 등 8곳은 기본 거리를 200m 줄여 1.8km로 정했고 포천, 연천 등 7곳은 현행 기본 거리 2km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차등을 둔 건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각 지역의 택시 수급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희태 양주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희태 시의원입니다. 예,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문제를 시의회에서 제기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양주시 민간 가정 어린이집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간담회에서 유치원은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데 어린이집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22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4.37%에 이릅니다. 국제개발협력기구인 OECD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기준을 5%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건의문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수는 얼마나 됩니까? 양주시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대상자는 총 22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살과 4살 아동이 6명, 3살 아동이 10명입니다. 이들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로 매달 28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연간 예산 금액은 7,400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부서인 가족 보육과에서 지원 방향과 금액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비단 양주시만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건 분명한데요.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자녀들이 겪고 있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 학습 부진, 원만하지 않은 교우 관계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애 출발선에서의 누리과정 교육은 또래 문화,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이러한 사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더욱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은 0.78%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민 송출국에서 이제는 수용국가 대열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모든 아동의 권리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포용이기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걱정을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져 우려가 더 큰데요. 네, 부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이 도입됐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비가 쏟아지던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 남매가 매도란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신림동에서는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 갇힌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 달 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사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부산시가 올해 5월 공개한 도시침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부산의 지역별 과거 침수 기록 또 변화한 환경을 종합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른 침수 위험 정도를 알려줍니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도 위에 표시된 색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침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CCTV로 실시간 현장 모습을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는 물론 변화하는 도로 통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들께 알려드리던 SMS라든지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 침수에 관하여 좀 더 정교하게 대응 능력을 키우자면 강우하고 폭풍 해일이 같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침수 영역을 식별하는 노력을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더불어 도심 하천 진출입로 130곳에 원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맨홀 1000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13곳에서 13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강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여름이 다가올수록 각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